저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자료는 대한민국 전자부품 산업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기업, 바로 삼성전기에 대한 것입니다. 손안의 스마트폰부터 거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최첨단 기술이 작동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삼성전기의 부품이 들어가 있죠. MLCC, 즉 적층 세라믹 콘덴서부터 AI 반도체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패키지 기판까지 그야말로 기술 집약적 부품들의 향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이 삼성전기가 2024년에 AI와 전장, 그러니까 자동차 전자장기 부품 수요가 폭발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실적을 기록했어요. 주가도 큰 폭으로 반등했고요. 오늘 우리의 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삼성전기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미래 성장이 보장된 그런 핵심 성장주일까요? 아니면 그 화려한 성장 전망 이면에 우리가 혹시 간과하고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죠. 저는 오늘 전자의 입장에서, 즉 AI와 전장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을 장착한 삼성전기가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 또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저는 그 반대편에 서겠습니다. 유망한 성장 스토리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특정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든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그리고 자료 곳곳에서 발견되는 잠재적 재무 위험까지 고려하면 삼성전기의 미래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의 성장은 단순히 업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AI 서버와 전장 부품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이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수치가 2024년 순이익 56% 급증인데요. 이게 바로 AI 서버 수요 폭증 덕분입니다. 기존 서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고사양 부품을 필요로 하거든요. 특히 MLCC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FCBGA, 즉 반도체 패키지 기판입니다. 이건 AI 칩이라는 초고속 두뇌를 서버의 몸체와 연결하는 아주 정교한 신경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력이 AI 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된 거죠.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이 FCBGA를 엔비디아와 AMD 같은 시장의 지배자들에게요? 네, 바로 그 시장의 지배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리더십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AI 쪽의 성장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물론 아니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엔진, 전장 사업이 중요해집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건 좀 큰 그림을 놓치는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자동차는 이제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가 되고 있거든요.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고신뢰성 MLCC와 카메라 모듈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자료를 보면 전장 부품 매출 비중이 벌써 20%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변동성이 큰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장을 뒷받침하는 힘은 결국 재무 체력에서 나옵니다. 삼성전기의 부채 비율은 41.89%로 업종 평균인 96.24%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재무가 탄탄하니까 글라스 기판 같은 꿈의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외부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명확한 성장 동력, 기술 리더십, 그리고 압도적인 재무 안정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할 때 삼성전기의 성장 궤도는 매우 선명하고 지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막상 재무제표를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말씀하신 성장 전망이 밝다는 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에 가려진 구조적 리스크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여전히 특정 산업과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암시하듯 주력 사업의 상당 부분은 경기를 많이 타는 스마트폰 시장과 삼성전자라는 단일 고객사에 묶여 있어요. 이건 글로벌 경기가 조금만 꺾여서 IT 기기 수요가 줄면 실적이 바로 타격을 맞는 아주 취약한 구조라는 뜻이죠.
또 하나 지금의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미래의 기대감을 너무 많이 끌어다 쓴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주가 수익 비율 PER이 31.26배입니다. 시장의 기대가 이미 주가의 전부 어쩌면 그 이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죠. 경쟁 환경도 녹록치 않고요. MLCC 시장에서는 일본의 무라타라는 절대 강자가 버티고 있고 삼성전기는 힘겨운 2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FC, BGA 시장 역시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뛰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경쟁에서 기술력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기술력이라는 것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게 이 분야의 속성이죠. 마지막으로 재무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낮은 부채 비율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숫자를 봐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12개월 안에 갚아야 할 단기 부채가 무려 3조 5,60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처럼 현금 흐름이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만약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틀어져서 현금 유입이 줄어들면 이건 곧바로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규모거든요. 결국 AI라는 거대한 테마가 다른 모든 리스크를 가리고 있는 형국인데 높은 시장 의존도, 치열한 경쟁, 그리고 단기 재무 부담이라는 이 세 가지 변수는 신중하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다만 AI 수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점이 좀 다른데요. 지금 AI 수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판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자료를 다시 보시죠. AI 서버는 기존 서버보다 MLCC를 최대 10배나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삼성전기의 FCBGA는 이미 내년 생산 물량까지 판매가 완료될 정도라고 하죠. 이건 단순히 경기가 좋아져서 물건이 좀 더 팔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길목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바로 이 구조적 성장을 보증하는 수표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 변화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엄청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서 거품을 만든 건 아닐까요? 바로 그 기대감 때문에 11월 초에 주가가 25만 5천 원이라는 단기 정점을 찍고 불과 2주 만에 20% 가까이 폭락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시장이 AI 모멘텀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러운지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미중 반도체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 물론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우리 사업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웻줄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AI 서버 수요가 폭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설비 투자가 막대할 텐데 자료에 나타난 재무 상태로 볼 때 그 투자 비용이 수익성을 갉아먹을 위험은 없다고 보십니까?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재무 건전성의 중요성과 연결됩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는 그 투자를 외부 차입, 즉 빚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경쟁사들이 높은 이자를 내가며 투자를 할 때 삼성전기는 그 비용을 아껴서 연구개발이나 주주환원에 더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장기적으로 수익성 격차를 더 벌리는 핵심적인 경쟁 우위가 될 겁니다.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큰 위험이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분명 모든 글로벌 기업의 과제입니다. 바로 그런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해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인데 삼성전기의 경우 그 역할을 해줄 안정적인 제2의 성장축이 바로 전장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동차 한 대는 수십 개의 카메라와 수천 개의 고신뢰성 MLCC를 필요로 하는 첨단 기기가 됩니다. 이미 매출 비중이 20%를 돌파했다는 건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IT 시장의 변동성을 막아줄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 관점도 흥미롭지만 전장 시장 자체의 리스크를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전기차 시장 둔화 우려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은 본질적으로 경기에 아주 민감하고 IT 부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품 인증 주기가 깁니다.
요구하는 신뢰성 수준도 까다로워서 단기간에 수익성을 확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IT 부품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안정적인 방파제라기보다는 어쩌면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점진적인 변화가 오히려 안정성을 더해준다고 봅니다. 급격한 성장에는 급격한 하락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시장의 스마트머니 역시 저와 비슷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11월 19일 수치를 보시죠. 외국인이 19만 주를 팔아치우는 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무려 23만 주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하루 만에 5.88%나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끝났고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이 말하는 소위 N자형 반등, 즉 주가가 급락 후 이전 고점을 향해 강하게 회복하는 패턴의 시작점에 들어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관의 대량 매수, 겉보기엔 긍정적이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주가에 대한 기술적 반등. 다시 말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는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이 훨씬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걸 추세적인 상승 전환의 시작이라고 단정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심지어 이 자료에 제시된 투자 전략조차 오늘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눌림목 매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눌림목 매수라는 게 결국 주가가 다시 하락 조정을 받으면 그때 사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 역시 여전히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하지만 그 변동성이야말로 가치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공포에 휩싸여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될 때 매수하는 것이죠. 기관 투자자들은 바로 그 기회를 포착했다고 봅니다. AI와 전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전기가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삼성전자라는 단일 고객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된 몇 가지 리스크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기가 AI와 전장이라는 거대한 기술 전환의 파도에 가장 성공적으로 올라탄 기업이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기술에서의 리더십, 자료에서 수치로 확인된 견고한 재무 구조, 그리고 시장의 스마트 머니를 대변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AI가 가져올 기회는 분명하지만 그 기회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정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일본 무라타와의 끝나지 않는 경쟁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 심화, 그리고 우리가 짚어본 3조 원이 넘는 단기 부채 부담은 신중하고 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화려한 성장 서사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이면의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결국 삼성전기에 대한 평가는 이 기업이 개척하는 AI와 전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막대한 잠재력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첨단 부품 산업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변동성과 경쟁의 위험을 더 무겁게 볼 것인가의 관점 차이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과연 삼성전기는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단 것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외관 뒤에 낡고 취약한 부분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자료는 양쪽 시각 모두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깊이 있는 탐구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것입니다.